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인텔의 미래 기술과 전략, 특히 그 차세대 CPU 노바레이크하고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중요한 움직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텔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요. 인텔이 기술 혁신하고 또 사업 구조 다변화 이런 걸 통해서 반도체 시장 리더십을 되찾으려는 의지가 아주 강해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성능 개선, 이걸 넘어서는 좀 전략적인 변화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먼저 그 AMD가 3D V캐시로 게이밍 시장에서 꽤 재미를 봤잖아요. 근데 인텔도 비슷한 기술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더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인텔도 자체적으로 3G 스택 캐시 기술 개발 중이라고 CEO가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 캐시 메모리 칩 위에 CPU 연산 칩을 이렇게 수직으로 쌓는 방식인데 TSMC의 접근법하고는 좀 차별화를 두려는 것 같아요. 설명하기를 캐시가 한 다이에 있고 CPU 컴퓨팅이 그 위에 스택된 다이에 있는 3G 실리콘의 아이디어다. 뭐 이렇게 말했죠. 결국 더 많은 캐시를 CPU 바로 옆에 둬서 성능을 높이겠다. 뭐 이런 전략인 거죠. 아, 네네. 그럼 이 기술이 바로 게이밍 CPU에 적용될까요? AMD처럼 말이죠? 당장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인텔 관계자가 언급한 걸 보면 초기에는 서버나 워크스테이션 시장 이쪽을 먼저 겨냥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용량 캐시가 좀 더 큰 효과를 내고 또 안정성 검증이 중요한 시장이니까요. 그리고 뭐랄까 AMD의 X3D 방식이 게이밍에는 좋은데 특정 작업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고려한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노벌레이크 데스크톱 CPU에 BLAC라고 그러니까 대용량 마지막 레벨 캐시 이게 탑재될 수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모델에요, 대용량 캐시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루머인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요, 인텔 역시 데스크톱 게이밍 시장에서 AMD의 고성능 캐시 라인업하고 정면으로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아직은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칩 자체 기술 외에 인텔이 파운드리, 그러니까 다른 회사 칩 만들어주는 사업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죠.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요. 맞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IFS라고 하죠. 이게 인텔의 아주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AI 칩 수요가 막 폭증하면서 TSMC 생산 능력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아, 그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인텔이 대안 생산 기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양사 CEO 모두 협력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게 단순히 생산 대행 그 이상의 의미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냥 웨이퍼 찍어내는 걸 넘어서요. 인텔의 강점인 그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텔 CPU하고 엔비디아 GPU를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지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네, 월가의 한 분석가는 인텔이 TSMC의 거의 유일한 대안이고 또 첨단 패키징 리더가 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IFS의 성공 여부가 인텔 미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자, 이제 가장 기대되는 소식 중 하나죠. 차세대 CPU, 노바레이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능 향상이 엄청날 거라는 전망이 많던데요. 그 코어스의 비약적인 증가입니다. 유출된 정보를 보면요. 데스크톱 최상위 모델 노바레이크 S는 고성능 P코어가 16개, 효율적인 E코어가 32개, 그리고 거기에 초더전력 LP E코어 4개를 더해서 총 52개의 코어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돼요. 52개요? 와, 지금 최상위 모델이 24코어, 8P 플러스 16인데 그럼 2배 이상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배가 넘죠. 고성능 노트북용 HX 모델도 비슷한 구성을 가질 것으로 보여서 다중작업 처리 능력이 정말 크게 향상될 걸로 기대됩니다. 이건 뭐랄까 미래의 소프트웨어들이 더 많은 코어를 활용하게 될 거다. 이런 인텔의 예측을 보여주는 거죠. 코어 말고 다른 개선점은 없나요? 예를 들어 메모리나 연결성 같은 부분에서요. 당연히 있습니다. 메모리는 DDR5 규격을 기본 8000mts까지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가 한 6400mts 정도니까 25% 정도 빨라지는 거죠. CPU로 데이터를 더 빨리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8000이면 체감이 꽤 크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PCIO 5.6 레인, 그러니까 고속 데이터 통로, 이것도 CPU하고 칩셋 합쳐서 최대 36개까지 늘어납니다.
최신 그래픽카드나 초고속 저장 장치를 더 많이 또 더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추가로 PCIe 4.0 레인도 16개 지원하고요.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하고 확장성, 이게 다 크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플랫폼 자체에도 변화가 있겠군요. 소케인이라든지. 물리적인 크기는 기존하고 같을 수도 있어서 쿨러 호환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고성능 노트북용 HX 칩은 더 많아진 코어하고 입출력 단자를 넣어야 하니까 기존보다 한 20% 정도 커진 BGA 2540 패키지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노트북 칩은 더 커지는군요. 네, 이런 변화들을 담은 노바 레이크는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인텔은 노바 레이크라는 아주 강력한 차세대 CPU로 기술 리더십을 다시 한번 다지고 동시에 IFS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노바레이크의 대폭적인 성능 향상, 특히 그 잠재적인 대용량 캐시 모델이 만약 나온다면 AMD와의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질 거고요. 동시에 엔비디아 같은 정말 거대 고객사를 IFS로 유치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인텔의 장기적인 성장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텔의 기술 로드맵 그리고 파운드리 전력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정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